요번 그 한 주 동안이 전 세계가 시끌벅적했어요. 역시 우리가 이제 원래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을 준비하라라는 이 금원이 있는데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평화를 위해서는 대화를 해야지. 평화를 위해서는 평화조약을 만들고 불가침 조약을 만들어야지. 평화를 위하는데 군사훈련을 하면 어떻게? 군사훈련을 통해서 유지되는 평화가 진짜 평화인데 오늘 2주일째 오늘이 끝이에요. 오늘이 14일인데 한미 양국이 다른 때보다 한 2배쯤 큰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마감을 하는데 뭐 북한이 완전히 당황해가지고 있는 대포들 갖다 막 또 서해바다에다 막 또 쏴대가지고 물고기 좀 죽은 것 같아요. 참 북한이 하는 거 보면은 근데 이제 저것도 끝나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통일하겠다. 그 통일하는 이유는 뭐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뭐 저 그림 항상 보지만은 통일은 국제 문제입니다. 언제 통일하기가 제일 좋으냐? 통일을 반대하는 나라의 힘이 빠지고 통일을 하겠다는 나라의 힘이 늘어날 때 그때 뭐 그냥 수학 공식이죠, 그거는. 그래서 방정식이 있습니다. 통일을 지지하는 세력의 힘이 북한, 중국 등 통일 반대하는 세력의 힘보다 클 때 그때 통일이 되는데 지금 통일을 지지하는 세력의 힘이 많이 막 커지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드디어 이제 통일로 갈 거야 라고 소리 질러 버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통일의 방정식 하나는 대한민국 더하기 북한은 통일 한국인데 그것은 대한민국이다.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되죠. 뭐 김일성이 하는 그런 통일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뭐 우리나라 이거 지금 미국하고 한국에 훈련하는데 이 훈련을 왜 하냐? 북한하고 대화를 해야지. 이런 깃발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북한이 통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일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중국이 아주 그냥 막 헤매고 있습니다. 중국이 엄청 헤매고 있어요. 그리고 뭐 어디 성에서는 불이 200군데가 났답니다. 지난주에. 그러니까 뭐 누가 불을 지르는 건지 뭐. 한 중국의 아파트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지금 짓담한데 사람이 다 들어가면은 30억 명이 살 수 있어요. 나라가 돌아서 인구가 14억인 나라인데 아파트를 30억이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짓는 건 뭡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빈 아파트가 이제 인구 14억 살 수 있는 빈 아파트가 있다는 그런 거 황당한 얘기인데 그게 우리한테 통일을 위해서는 아주 반가운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요겁니다. 중국 아파트 짓다 말았어요. 제가 중국의 만주에 한번 몇 년 전에 갔었는데 분당만한 도시가 있는데 전부 저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내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저게 지금 짓다가 만 거냐? 지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짓다가 만 거래요. 짓다가 만 거라는데 저게 다 완성되면은 30억 명이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중국에 있는 집에서. 그래서 China Steam Economic Prospect 해가지고 중국이 경제적으로 미래가 깝깝하다라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이게 바로 엊그제 나온 그런 외국 뉴스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뒷바가 되는 게 소련인데 러시아인데 푸틴인데 푸틴 is in big trouble. 푸틴 지금 아주 큰 문제에 당면하고 있다. 김정은이가 이제 포탄을 보내주는데 한 200만 발 내지 300만 발 보내줬는데 그중에 절반이 안 터지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죠. 그 이제 결국은 안 터진다고 이제 밝혀졌습니다. 안 터지는 거가 좋은데 대포 속에서 터져가지고 대포가 망가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푸틴이 북한한테 돈을 안 줘요. 돈을 안 주면 뭐를 주냐? 자동차를 주더라고요. 김정은도 이 자동차나 타고 다녀. 자동차는 뭐 어마어마하게 비싼 겁니다. 김정은이가 벤츠 제일 좋은 거 타고 다니는데 그거보다 그냥 뭐 10대 이상 살 수 있는 몇 천만 불짜리 그거는 뭐 뭐로 만드는지 모르지만 뭐 대포가 터져도 살 수 있는 뭐 그런 자동차인가 봐요. 그런데
러시아가 얼마나 엉터리 나라냐면은 저 나라가 지금 이제 며칠 있다 대통령 선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할 사람인데 저 나라가 1년 동안 버는 돈이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그 GDP가 우리나라랑 비슷한 나라예요. 나라가 우리보다 얼마나 더 큰 나라입니까? 그런데 GDP가 우리랑 비슷하고 그리고 저거를 많은 사람들이 강대국이라고 그러는데 저 나라가 우크라이나 하나를 못 이겨서 지금 2년째 저 엉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죽하면은 강대국이란 나라가 북한한테 폭탄을 얻어 쓰겠어요. 폭탄 얻어 쓰고 그리고 강대국이면 돈을 갖다 줘야지. 북한은 달러가 제일 필요하죠. 여러분 북한 사람들 북한 돈 안 씁니다. 북한 돈에 누구 그려져 있는 줄 아세요? 북한 돈은 1원짜리에서부터 제일 큰 돈까지 전부 김일성이가 그려져 있어요. 근데 미국 돈은 이제 사람이 다 다르죠. 미국 돈 제일 큰 거가 100달러짜리인데 100달러짜리에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북한에서 이제 귀족 애들이 그런데요. 미국 할아버지가 최고야. 미국 할아버지 그 벤자민 프랭클린 그려 있으니까 이게 100달러짜리 이게 최고야. 그리고 중국 할아버지가 두 번째야. 중국도 1원짜리에서부터 제일 큰 돈까지 전부 모택돈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할아버지가 최고, 중국 할아버지가 두 번째, 우리 할아버지는 꽝이야 그런데요. 김일성이 있는 북한 돈은 못 쓰는 돈이라. 그리고 이제 북한 사람들이 월급을 안 받아요. 월급을 그때 제가 1월 초에 원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북한의 공장 평균 월급이 2,000원입니다. 2,000원. 근데 2,000원인데 1달러가 3,000원이에요. 그러니까 70센트를 받는데 그거로 뭘 할 수 있느냐? 달걀 2알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월급이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 세 가지가 공짜야. 1. 밥이 공짜야. 2. 병원이 공짜야. 3. 교육이 공짜야.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일단 밥이 공짜면 배급을 줘야 되는데 쌀 배급을 안 준 지가 벌써 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집에서 토끼 기를 때 매일 뭐를 줘야 되는데 못 주게 되면은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문 열어갖고 너네들 산으로 가라고 그래야 되는데 북한이 국민들한테 월급을 못 주니까 알아서 먹고 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먹고 살라고 그랬더니 북한에 자본주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이 보통 사람들은 시장 가서 먹고 삽니다. 심지어는 병원에 갈 때 시장 가서 약을 사가요. 약을 사가고 붕대도 사가고 병원에 붕대 같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북한은 나라 따로 국민 따로입니다. 그런데 북한 사람들이 그 돈을 이제 벌어가지고 다 이렇게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장마당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 돈이면은 내가 몇십 년은 살겠다 그러면은 김정은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 중에 돈 좀 번 사람이 김정은이 네 마음대로 해. 다만 내 돈만 건드리지 않으면 그뿐이야. 네가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러니까 국민 따로 정부 따로가 됐는데 그럼 나라가 망가지니까 북한이 드문드문 화폐 개혁을 합니다. 내가 이제 1,000만 원을 벌어놓고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화폐 개혁을 하면 내일부터는 그 돈이 못 쓰잖아요. 100대 1로 바꿔줘. 100대 1. 그러니까 다 들고 나와. 그럼 들고 나가면 1,000만 원 가까우면 100대 1이면은 10만 원 바꿔줘야 되죠. 근데 온 국민 통일해서 5만 원. 그러니까 나처럼 10만 원 받을 사람 미치는 거죠. 그래서 북한 돈이 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제일 좋아하는 돈은 달러. 김정은이가 달러로 화폐 개혁은 못하죠. 그래서 달러가 북한에서 최고 돈이에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폭탄 팔고 달러 좀 얻으려고 그랬는데 소련이 그건 못 해주는 이런 그러니까 지금 소련이 러시아가 헤매고 있고 중국이 헤매고 있으니까 북한의 뒷배가 없다. 그래서 지금 중국도 자기 코가 석자예요. 러시아도 자기 코가 석자고 북한도 자기 코가 석자고 그것이 논리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통일을 하려면은 자유국가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자유국가들이 도와줄 때 이게 뭐가 힘들면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이거 내가 꼭 해줘야 되겠다라고 할 때 해주는데 지금 미국이 중국이 막 무럭무럭 크는 거가 골치 아프단 말이죠.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중국을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한국이 통일되는 거가 아주 좋아. 그리고 북한이라는 말썽꾼도 없어지고 한국이 통일하니까. 그리고 통일된 한국 가지고 중국을 견제하는데 아주 좋지. 그래서 미국 만화에 나온 겁니다. 딱 돋보기로 한국을 보니까 야 이거 통일시켜야 되겠네. 이거 물건이야.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이 한국을 린치핀이라고 그러는데 미국의 안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린치핀이라는 게 그 소 달구지하고 바퀴하고 끝에 붙어 있는 조그만 핀이에요. 이 핀이 조그만데 빼면 바퀴가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을 이제 소중하게 보기 시작했고 그 자유국가들이 우리의 통일을 도와주면은 통일되는데 이제 옛날에 6.25 때 미국이 통일시켜 주려고 그냥 압록강까지 가다 보니까 중공군이 130만 오는 바람에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통일이 이거 간단하지 않구나 하고서 그리고 70년 된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미국이 한반도를 통일시켜가지고 이 통일된 한반도랑 미국이 같은 편을 하게 되면은 이 동네 그리고 이 동네 질서도 유지할 수 있고 미국이 세계 챔피언을 한동안 할 수 있어라는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런 시점입니다. 이것도 제가 많이 보여주는 그림인데 지금 중국을 미국이 포위하고 있어요. 중국을 다 동그랗게 다 포위하는데 그 탄자 들어간 나라 다 파란색 됐습니다. 지금 인도 미국 편 됐는데 인도가 지금 참 미국을 기분 좋게 해주고 있어요. 인도도 항공모함이 있는 나라인데 그 항공모함 갖고서 중국 앞바다에서 미국하고 함께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무슨 일 할 때마다 인도가 미국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일본, 한국 그런데 저 위에 한국하고 중국 사이에 북한이 있는데 저기마저 미국 편이 되면은 그 파란색 한국도 파란색 북한도 파란색 그게 이제 통일되는 거예요. 그리고 통일되면은 그 미국한테 아주 유리한 그런 이제 전략적인 요충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미국은 이제 앞으로 뭐 100년 수백 년 동안 세계 1등을 유지할 수 있는 한국과 더불어서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계속 공부했던 얘기인데 미국이 도와줘야 돼요. 독일이 통일한 걸 보니까 조건이 세 개인데 독일 사람들이 돈이 많았고 독일 사람들이 단결을 했는데 거기에 미국이 도와줬더라. 그래서 우리 그 이제 박성주 교수가 그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미국이 도움이지. 미국이 도와줘서 독일은 통일을 한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도 통일하려면 그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한국 사람이 돈이 많아야 되고 한국 사람이 단결해야 되고 그리고 미국이 도와줘야 되는데 셋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이고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한반도 통일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미국 쪽에서 북한이라는 나라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국무장관 중에 웬디 셔먼이라는 그 여자 국무차관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오바마 때도 국무차관을 했는데 요번에 또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몇 년 전에 한 말이에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대한민국이 북한을 통일하는 거 이게 최고지. 그 사람이 지금 미국의 국무차관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계속 봤던 아까 방정식인데 서독 더하기 동독은 통일 독일은 서독이다. 예. 대한민국 더하기 북한은 통일 한국은 한국이다. 바로 이 공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월남 더하기 남월남은 통일월남인데 북월남. 이게 통일은 한쪽이 가져가는 겁니다. 둘이 섞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자꾸 한반도 더하기 북한 깃발은 대한민국 깃발 더하기 북한 깃발은 한반도기라고 착각하는데 저런 거 없습니다. 통일되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깃발이. 근데 당연히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통일하는 상황으로 이제 가고 있죠. 놀라운 거는 북한이 몇십 년 만에 이제 통일 안 해. 그러고서 지난 겨울부터 막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나 대한민국하고 통일 안 할 거야. 김정은이가 막 이제 통일이라는 말 다 빼고 있어요. 어떤 역에 있는데 통일역에서 통일을 빼서 그냥 역만 남았어요. 그리고 삼천리도 빼. 8천만도 다 빼. 그러니까 통일을 상징하는 모든 단어를 다 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 빼고 있는 거가 큰일 났습니다. 왜냐면은 김정은이가 무슨 끝발로
북한 대통령을 합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끝발이에요. 근데 할아버지, 아버지가 하려던 것을 이어받아서 하는 거. 그래서 북한의 통치를 유훈 통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힘이 있는 이유는 할아버지, 아버지가 하던 것을 내가 물려받아서 하기 때문에 힘이 있는데 할아버지, 아버지가 통일을 꿈꿨는데 그걸 안 하겠다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북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멘붕이 온 거예요. 멘붕. 북한에 높은 사람들이 멘붕 오고 이게 뭐야 이게. 그래갖고 지금 북한 내부가 지금 아주 묘한 일이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이 건국전쟁 영화들 다 보셨죠? 참 그 다큐멘터리인데도 감동을 주는 다큐멘터리인데도 대단히 그 감동 있는 건데 그 대한민국이 이제 통일되면은 건국이 완성되는 겁니다. 지금 건국이 반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일이 돼서 건국을 완성시켜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그 네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만든 나라입니다.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여자 투표하는 것이 유럽 나라들보다 더 빨랐다는 사실 아세요? 대한민국 여자들이 유럽의 여자들보다 선거를 더 빨리 했는데 그건 오로지 이승만 대통령 덕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은 여학교 만들어가지고 여자들도 똑같이 교육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그 선각자죠, 선각자. 그 민주주의, 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인데 왜 경제적으로 자유주의가 공산주의보다 더 센가, 더 좋은가? 인간들은 가만 놔두면 다 먹고 살아요. 지금 북한이 말이죠. 굶어 죽지 않는 이유가 지하 자본주의가 있어서 북한이 안 굶어 죽는 겁니다. 나라가 공산주의일 때는 다 굶어 죽어갖고 이게 먹고 살지를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서 먹고 사세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있습니다. 부자. 그래서 그 북한의 부자들을 전주라고 그래요. 전주. 돈주인. 쩐주라고 그러지. 쩐주.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돈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것도 있고 그냥 놔두면 북한 자본주의 생기고 북한은 무너집니다. 공산주의 북한은. 근데 그거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김정은이가 드문드문 화폐 개혁도 하고 있는 돈도 뺏고 그러니까 화폐 개혁을 하면 다시 다 평준화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북한 돈은 돈도 아니다라고 국민들이 인식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북한도 어쩔 수 없이 핸드폰이 있고 핸드폰이 있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이제 다 이렇게 서로 문자 주고받고 그래서 지금 그게 다 물이 터진 거예요. 물고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그 16살짜리 아이들이 남한 비디오를 보다 걸려가지고 12년씩 감옥 갔습니다. 12년. 그 북한 여자애들이 자기 남자친구한테 오빠라고 불러. 오빠. 남조선 말은 쓰면 안 돼. 큰일 나요. 오빠라는 말, 이게 핸드폰 검사에서 오빠라고 나오면 아주 또 그것도 경을 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침투하는 거를 막을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Z세대, 북한에도 Z세대가 있는데 북한 Z세대 넘어온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김일성이가 솔방울로 수류탄 맞는 거 믿으세요? 그러면 아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김정은이가 3살 때 모터보트를 운전했다는 소리가 있던데 아유 그런 걸 누가 믿어요. 근데 놀랍게도 5, 60 된 사람은 믿어요. 우리 수령님이 수류탄을 만들었다고 말이야. 솔방울로. 그러니까 노인들은 믿고 애들은 안 믿어요. 그래서 그놈이 MZ세대가 북한에서도 미칠 지경인 겁니다. 김정은이가 그러니까 이게 통제가 안 되는 이게 되니까 그 지금 중국이 문제되는 거가 대만 선거하는 거를 중국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우리도 이런 거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대만처럼 우리도 하자 말이야. 보니까 저거 대통령한테도 막대 들고 말이지. 야당 후보들이. 우리도 한번 해보자고 대만이 하는데 우리 왜 못하냐고. 참 그 중국 큰일 나는 얘기인데 그런 그 SNS 시대에 중국과 북한이 뚫리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는 자유국가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미국은 원래 우리 편이었는데 일본은 그동안에 한국이 통일하는 데 대해서 조금 회방을 놨습니다. 한국이 좀 그러면은 가서 북한한테도 찝쩍거리고 요번에 그 큐바가 한국하고 수교를 했더니 김여정이가 일본 오라고 그랬는데 일본이 그냥 갑니까? 그럼 잡혀간 사람 다 내놔.
그럼 갈게. 큰일 나죠, 잘못하면은. 근데 한국하고 일본이 같은 편이 되었다라는 거는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미적미적하던 나라를 우리 편으로 만들어 놨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정식에서 한국의 통일을 지지하는 나라들이 다 합치고, 그러니까 미국, 한국은 원래 같은 편인데, 미국은 통일시켜 줄래니까 이거 좀 힘든 일이네. 이게 쉽지가 않아. 그러다가 중국이 커지니까 이거 통일시켜 줘야 되겠다 쪽으로 가고, 북한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남한이 북한을 통일해 버려야 되겠다는 속으로 생각을 했고, 일본마저도 이제 이제 대한민국하고 잘 지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최근에 확인한 것이죠. 그래서 같이 훈련하는 겁니다. 일본하고 한국이 같이 훈련을 했다? 총 들고?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야 고맙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네들이 일본한테도 고맙고 한국한테도 고맙다. 얘네들이 같이 훈련할 놈들이냐?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이게. 그걸 해주니까 바이든이 내 일이 너무나도 줄어들어서 너무나 고마워. 니네들 둘 싸우는 거 말리는데 하고 지쳤는데, 근데 그게 우리한테 통일하는 데는 엄청나게 플러스가 되는 그런 그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새 시대 개막, 삼국 안보협력 획기적 강화, 그 용어들이 획기적, 새 시대. 저게 그냥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인식에 의하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한국하고 일본이 한편이 돼가지고 군사훈련도 하고 앞으로 잘 지내자고 참 뭐 저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역사적 의미가 큰 회담이었다. 그 작년 8월 얘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된 다음에 통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북한 정권이 작년 연말부터 급격히 반통일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 왜 그럴까? 통일을 얘기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북한 사람들이 그런데요. 남한이 통일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럼 밥이라도 얻어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냐고. 뭐 이놈이 공산주의고 뭐고 밥도 못 먹는데 이게 뭐냐고 말이야. 남조선이 아주 나쁜 나라인 것 같은데 그래도 걔네들은 먹을 거가 많은 것 같으니까 그거 얻어 먹겠다고. 그 북한 사람들이 통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그거 차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 생활 파탄, 주민들이 남한과의 통일을 통한 구원을 갈구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 체제의 급격한 내구력 저하, 못 쓰는 체제가 휘청휘청하면서 안 죽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동안에 우리가 먹여 살렸습니다. 이 뭐 이상한 정권들이 북한한테 돈을 줘야지 전쟁이 안 한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면서 북한을 먹여 살렸는데 지금 이제 이번 정권에 들어서 그냥 딱 끊어버리고 국제사회에서 돈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북한이 급격하게 지금 휘청거리고 있고 뒷배였던 중국의 경제 위기 및 파탄 상황 지금 중국 망가지고 있죠. 중국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진짜 자유주의 하면 됩니다. 진짜 자본주의. 근데 진짜 자본주의 하게 되면은 시진핑은 쫓겨나죠. 공산당이니까. 그러니까 그 몇 놈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은 자유주의 국가가 되면 쪼개집니다. 중국이 민주주의가 되면은 위굴이 나 독립 그래요. 독재 국가는 기관총 갖고 와서 너 독립 안 돼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나라가 민주주의가 됐는데 위구르가 독립하겠다는데 가서 기관총으로 못 쓰잖아요. 대만이 독립하겠다는데 기관총으로 못 쓰죠. 홍콩도 못 쓰죠. 만주도 못 쓰죠. 그래서 중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자유주의가 되면은 공산당이 무너질 거고 나라가 쪼개질지 모르겠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그냥 꽉 누르고 있으려니까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김이 막 나오면은 뚜껑을 열어가지고 김을 빼야 되는데 이걸 꽉 닫고 있으니까 유리병이 터지든지 뭐 콜크마개가 튀어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한눈팔 여유가 없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의 주도적 대북 정책, 북한에 더 이상 굴종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정부들이 말이죠.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한번 만나보려고, 김일성하고 한번 만나보려고. 그 만나면 뭐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 국민들한테는 그게 표가 올라가거든요. 이거 매일 김정은 좀 만나보려고 그러니까 그 북한은 이거 앉아서 꽃놀이 패라 이게. 뭐 한국 대통령 누가 되더라도 북한이 얘기합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안 해 그런 사람 봤어요?
그 우리가 얘기하자고 100번 절르면 북한이 한 번 해주면 또 좋아가지고 가서 돈 주고 말이지. 근데 윤 대통령은 나 얘기 안 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저쪽에서 미치는 거예요. 제가 그 이명박 대통령이 있을 때 이명박 대통령하고 아주 친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김준홍 목사님이. 근데 내가 그 김준홍 목사님 교회 다닐 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서 대통령한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주 훌륭한 정책이라고 북한에 대해서는 꼭 뭐를 해야지 좋은 게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거 괜찮은 생각인데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하면 북한이 몸이 달고 주도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자 그러면 주도권을 걔네들이 갖는 거예요. 그동안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58배 센 나라인데 주도권은 북한이 갖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작년 경제력을 보면은 대한민국을 100으로 치었을 때 북한의 경제력이 1.7입니다. 이게 58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나라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 국민이 우리나라의 절반인데 개인적으로 우리가 북한보다 28배 잘 삽니다. 국가 전체로는 58배고. 지금 이제 그 순서가 바뀌었죠. 그래서 김정은이가 이제 뭐 작년 12월부터 막 연설해요. 적대적인 두 나라 관계다. 뭐 저거 다 아는 얘기인데 그러고 나서 반통일, 반민족, 반평화 그 연설의 제목을 우리가 반통일, 반민족, 반평화 연설이라고 얘기합니다. 통일도 안 하고 너네들은 민족도 아니야. 하긴 뭐 저기는 김씨만 민족이에요. 김씨만 민족이고 나머지는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평양에는 그 불구자 못 사는 거 아시죠? 평양에는 불구자 못 삽니다. 쫓아내요. 불구자는 평양은 혁명의 수도인데 거기 어떻게 다리 저는 사람이 사니? 천년도 걸려서 얼굴이 얽은 사람도 평양에서 못 삽니다. 평양은 그러니까 완전히 그 북한의 최고 귀족들 일부들. 그래서 평양의 아주 귀족들은 샤브샤브 먹는데요. 그리고 평양의 보통 사람들은 우리나라 80년대쯤 한 40몇 년 전 정도는 된답니다. 그런데 평양을 벗어나면은 이건 뭐 나라도 아니죠. 그런데 헌법에다가 평화, 동족, 민족 대단결 같은 표현 다 지우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다 지우고 그리고 저거 할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건물인데 저게 통일탑이에요. 통일탑. 저거 부셨어요 가서.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 철거됐으며 애국가에서 북한 애국가에 삼천리라는 말 나오는데 삼천리 뺏고 지하철 통일역에서 통일 빼고 그럼 무슨 얘기야 그러면은. 뭐 아까 웃겨요. 그런데 그 말을 해놓고서 신문에는 안 나는 거라 이게 또. 신문에 반통일이라고 쓰면 북한 주민들이 이제 멘붕이 오잖아요. 멘붕이. 야 우리나라가 남조선을 통일하고 해방시키려고 아직까지 밥도 못 먹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는데 저걸 안 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서.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이상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고 선대의 통일 업적을 부정한다. 북한이 왜 존재하는데? 혁명을 위하여. 혁명이 뭔데? 남조선을 적화시키는 거가 혁명인데 그걸 안 한다면 북한이 왜 존재해? 이런 그래서 이상징후들이 막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상징후들이 뭐냐면은 그 보통 신년사를 김정은이가 하면은 그 김정은이가 지시했으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뭐 10만 명 모여서 막 와와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일체 없는 거예요. 군중대회도 없고. 그리고 반통일 반민족이라 했으면 북한 사상 제일 큰 사건인데 노동신문에 기사가 안 난답니다. 그리고 제가 저거 쓴 거예요. 유훈 통치의 나라에서 유훈을 거부하다니 북한 주민을 지배해왔던 정신 세계가 부정당한 것이기도 하다. 멘붕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통일지우기 운동이 막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기 우리 그 통일부 장관인데 세습 권력의 기반이 되는 김일성, 김정일의 업적을 지우는 것이 것으로서 북한 내부 엘리트들 사이에 이념적 공백이나 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그 지난 2월 달 얘기입니다. 저 친구는 그 김용호 박사라고 이제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나오고 왕년에는 운동권이에요. 완전 빨갱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가서 공부하고서 야 이게 아니네 하고서 아주 그 자유의 투사가 된 그 뭐 우리랑 아주 그 친한 그 동료 학자입니다. 이번에 그
장관이 되고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야당에서 난리가 났죠. 저는 그 꼴통 우파를 장관시킨다고. 예. 저 켄 고스라는 사람이 그 미국의 그 해군 연구하는데 저 사람은 북한에 대해서 정말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저분을 그 세미나 가서 몇 번 만났는데 저 세미나 제가 그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 저 사람을 찾으려고 내 사진도 있더라고요. 보이세요? 앞줄에. 저기 그 세미나 하러 갔는데 저게 그 2016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기 한 열흘 전쯤입니다. 저기 이제 미국 해군 장교들 많이 있었는데 해군 장군들도 많고 제가 저기서 세미나 하러 가가지고 누가 대통령 될지 이제 궁금해가지고 다 물어봤어요. 장군들한테 누구 찍을 겁니까? 그랬더니 장군들은 힐러리 클린턴 찍겠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군인들은 압도적으로 이제 그 공화당을 좋아하는데 놀랍게도 중령, 대령, 소령들은 전원 트럼프더라고요. 여러분 별셋도 한 표고 소령도 한 표예요. 병사도 한 표입니다. 그럼 딱 보니까 이게 분위기가 완전 절로 가는구나라는. 그래서 제가 그때 와가지고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기 한 열흘 전쯤에 트럼프가 이길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얘기를 한 사람이 거의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선되는 날 제 유튜브가 그냥 뭐 거의 그냥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때 저 사람이 별걸 다 맞히네 하고서. 근데 이제 그 켄 고스라는 사람이 김정은의 연설이 의도치 않게 부작용을 내고 있다. 민족과 통일을 부인한 것은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것인데,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알면 안 돼요. 그런데 북한 내부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최근에 이제 분석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분이 그 북한 얘기하는 거 보면은 북한에서 살고 있는 사람 같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오로지 그것만 하는 거라. 밥 먹으면 오로지 북한만 쳐다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김성민이라고 탈북한 그 뭐 북한 인권 운동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일 때 트럼프가 김정은을 너무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을 가가지고 막 항의를 했습니다. 왜 당신 말이야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이렇게 잘해주느냐고.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이 걱정하지 말고 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안 할 테니까 와서 얘기 들으라고. 그러면서 그 백악관에 들어가가지고 북한 담당하는 그 관리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와서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김성민 대표가 그 사람들은 자기가 북한에서 살다 왔는데 자기보다 북한에 대해서 훨씬 잘 알고 있었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다 김일성 대학 나온 사람 정도로 북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 듣고서 이제 자기는 안심을 하게 되었다. 미국이 북한 그렇게 뭐 북한 키워주고 남한 없애고 그러다 절대로 아닙니다. 남한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왜 그런 줄 아시죠?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김정은 같은 놈이 통일하게 놔둘 수가 없어요. 그럼 미국이 더 이상 미국이 아닌 겁니다. 야 아무나 통일해라 그래갖고 우리 편에 그거는 뭐 그냥 이제 국제 정치 아주 그 정난한 그 내에서는 얘기할 수 있어도 미국이라는 그 기독교 국가한테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뭐 우리가 염려는 하지만은 걱정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유언을 부정하기도 어렵고 또 남한과 북한 사람이 왜 한민족이 아닌지 설득하기도 어렵다. 김정은한테 왜 남한이 갑자기 민족이 아니에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걔네들은 너무 키가 커 그렇게 대답할까요? 뭐 하여간 그런데 2월 8일 날이 북한의 그 국군의 날입니다. 근데 국군의 날 연설에서는 반통일 반민족은 얘기를 안 했대요. 그런데 요번에는 정말 오래간만에 시가 행진을 못했습니다. 시가 행진하려면 기름도 있고 돈도 있어야 되죠. 지금 북한이 공군 76주년 기념식을 요번에는 못했다. 그래갖고 전부 다 그냥 그 방에서 뭐 아주머니들 모여서 뭐 또 결의대회 무슨 대회 이런 거밖에 안 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4조를 보면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이끌어간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몇십 년 동안 대통령들이 헌법대로 안 한 거예요. 북한하고 잘 지내야 됩니다. 저거 무너지면 큰일 납니다. 무너지지 않게 돈 갖다 줘야 됩니다. 돈 갖다 줬더니만은 대포 만들고 그랬잖아요. 김정은이 좋은 차 사고 말이죠. 그래서 김정은이가 타고 다니는 벤츠를 미국 사람이 친구가 사준 차라고 그래요. 친구가 사준 차 같아. 그때 그 김정은의 벤츠가 독일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여러 군데 돌려갖고 거의 한 달 만에 이제 북한을 들어가는데 부산을 거쳐서 러시아 갔다가 평양으로 갑니다. 근데 한국의 친구가 사준 것 같아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근데 그 차를 이제 러시아 대통령하고 만났는데 보니까 푸틴 거가 차가 훨씬 좋으니까 김정은이가 그거 보고 너무 부러운 거라 그러니까 푸틴이 와서 타봐 그래갖고 한번 같이 앉아봤어요. 요번에 그걸 선물 줬습니다. 3천만 불인가 그렇대요 차가. 우리 소나타 미국 가면 3만 불도 안 되죠. 소나타 1000대 값이야 차 한 대가. 참 미쳤죠. 그래서 지금 통일을 지향하라 그랬는데 우리 대통령이 지금 1, 2년 동안 이제 연설하는 걸 쭉 보면은 미국 가서 유엔에서 유일합법 정부가 한국이다. 그 북한은 불법이라는 소리입니다. 다른 말로.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덮어야 돼요. 불법이니까 통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당신네들이 유일합법 정부라고 말해주지 않았냐. 그리고 우리가 죽을 뻔할 때 당신네들이 우리를 살려줬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를 많이 도와줘서 우리가 이제는 꽤 큰 나라가 되었어. 그래서 앞으로 빚을 갚을 거야. 아주 그 순서대로 말을 잘했습니다. 유일합법 정부다. 그게 이제 통일하겠다는 말은 직접 안 했지만은 북한은 불법 정부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지난 몇십 년 만에 처음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엔이 우리를 살려줬고 또 대한민국을 지켜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빚을 갚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금년 3월 1일 연설이에요. 105주년이 됐죠. 김이 독립선언의 뿌리에는 당시 세계사의 큰 흐름인 자유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국민들이 자유롭게 살겠다고 일본한테 대든 것이죠. 저 사람들이 원한 나라는 조선은 아닙니다. 고종의 나라는 아니에요. 이제 한 번도 없지만은 우리도 민주주의 국가 공화국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그 얘기입니다. 왕정의 복원이 아닌, 그러니까 이제 다시 고종이 돌아서는 게 아닙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자유를 누리는 새로운 나라를 꿈꿨다. 그게 3.1 정신인데, 그리고 서절들의 믿음과 소망은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디서? 남한에서만.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와 번영을 구가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이제 건국을 완성하기 위해서 통일하겠다는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이제 나오는데, 국제정치의 흐름을 꿰뚫어 보며 세계 각국에서 외교 독립운동에 나선 선각자들도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끝내주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그동안에 나쁜 사람, 독립군도 안 한 사람, 뭐 독립은 외교가 무슨 독립이니, 총 들고 다니게 독립이지 뭐 이러면서 이제 있는 힘을 다해서 표명을 했는데, 독립한 사람들, 독립운동한 사람들 다 존경해야 됩니다 하면서 저렇게 그 국제정치를 꿰뚫어 보고 세계 각국에서 외교 독립운동에 나선 선거자들이 있었다. 이승만 박사 존경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누구도 역사를 독점할 수 없으며 왜 김구만 얘기해? 이승만 박사가 더 대단한데 라는 얘기를 저렇게 바꿔서 한 겁니다. 김미 독립선언서는 일본을 향해 우리의 독립이 양국 모두 잘 사는 길이며 우리가 일본하고 싸우고 일본을 죽이겠다는 독립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독립선언서 읽어보면은 같이 잘 사는 길이에요. 그 바로 지금 이해와 공감을 토대로 새 세상을 열어가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00년 지난 다음에 우리는 그 길을 다시 걸어가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노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입니다. 이게 결정타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통일,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왜 통일을 해야 되느냐? 순수히 국제정치가 아닙니다. 통일하면 우리나라가 힘센 나라가 되고 경제가 발전하고
만주를 뭐 그게 아니라 북한은 여전히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가며 최악의 퇴보와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오로지 핵과 미사일에 의존하며 2,600만 북한 주민들을 도탄과 절망의 늪에 가두고 있다. 이제 우리가 통일하는 것은 휴머니즘입니다. 휴머니즘. 민족의 구원입니다. 통일의 건국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유린의 인류 보편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인권유린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입니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자유를 확대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통일이라는 말로 이제 번역해서 들으면 되는 것이죠. 근데 요번에 가장 노골적으로 구체적으로 통일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뭐 이제 북한에서 이탈해서 북한 주민들, 북한 이탈 주민의 날로 제정을 하고 그리고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는 물론 인도 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 번영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래갖고 통일하겠다는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죠? 이제 통일이 지금부터 이 정부의 정책입니다. 북한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통일하는 게 아니라 북한 주저앉히기입니다. 이제 북한 주저앉히고 그러면 이제 통일하는 것이죠. 외국 사람들이 확실히 빨리 캐치를 하더라고요. 저게 AP 통신 그 미국 건데 South Korea's Yoon calls for unification. 남한의 윤 대통령이 통일을 call for 불러내었다. 통일을 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나라 신문에는 윤 대통령이 통일을 선언하다 이런 식으로 크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이 3월 1일의 기념사의 키워드는 자유통일로 가겠답니다. 근데 이제 역시 그 미국 기자가 한국 대통령이 통일로 간다고 선언하였다. 이제 통일은 그냥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 아니라 통일을 이루고야 말 거야. 정책으로 만들 거야. 이제 뭐 미국은 반통일 김정은이 얘기했는데 반통일보다는 대납 위협에 주목을 했다. 그러니까 뭐 좀 연설문 보고 느끼는 바가 다른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북한이 도발에 대위하면서도 통일에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제 통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평화는 힘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돈 주고 아양 떨고 꿇고 굴종하고 이거는 평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거기까지 온 거예요. 죽지 않고. 그 북한 주민들은 우리나라 역대 정권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너네들이 김정은을 살려주고 우리를 죽여하고서 바로 힘에 의한 평화. 통일부 장관이 이제부터 그 작전을 짜는 거예요. 신통일구상 착수, 매주 수요일 수요 포럼 개최. 그래갖고 그 우리나라 통일 전문가들, 학자들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토론회도 하고 정책 아이디어도 받아내고 어떻게 하면 빨리 통일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거를 뭐 앞으로 계속하겠다고 그러고 그 저기서 그 나한테도 자료 좋은 거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써먹으려고 그랬더니 당분간은 비밀로 해주세요 하고서 그래서 그 뭐 기존의 통일 방안들 많은데 지금 제일 유명한 통일 방안이 94년에 나온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 우리 저 김용호 장관이 한 수 앞으로 진전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주의적 철학 비전이 누락돼 있다. 아니 자유주의적 철학 비전이 누락돼 있다는 건 아무 통일이나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런 통일은 안 되는 거죠. 자유통일, 대한민국에 의한 통일만이 통일이다라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하고 그래서 3월 1일 날 대통령이 연설했고 8일 날 통일부가 앞으로 구체적인 통일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통일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전쟁을 그냥 이겨서 통일을 해버려야 되는데 할 수 없이 미국이 뭐 더 이상 전쟁 못한다라고 뭐 미국도 5만 명씩 죽거나 다쳤으니 어떻게 더 하겠어요 전쟁을 그죠? 3년 동안이나. 그래서 그 미국이 이제 나 지쳐서 못 싸우겠다 그랬더니 그래
이 나라를 살려줘서 고마운데 앞으로 저놈들이 또 전쟁할지 모르니까 너 나랑 약속해. 전쟁 나면 네가 와서 도와준다고. 그 미국 가지 말고 여기 있어. 그 한미동맹을 정말 힘들게 그 대통령이 체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전에 사인도 안 했어요. 미국이 휴전 조약에 사인하고 그래서 이제 전쟁은 끝났는데 이제 북한 동포한테 하는 말입니다. 공산 학정 속에 당분간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우리의 불쌍한 동포들에게 나는 이렇게 외치는 바입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결코 당신들을 잊지 않을 것이며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이북 오도와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다시 찾고 구출하려는 한국 국민의 근본 목표는 과거와 같이 장차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금년이 참 이승만 박사를 다시 우리가 역사에서 정말 한국 민족의 역사의 최고 영웅인데 저 사람이 저거를 이렇게 그 개처분 취급하다가 정말 다시 이제 불러오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반도에서 현상 변경을 위해 노력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현상 바꿔야 됩니다. 이런 그 못된 현상을 그냥 평화라는 이름으로 유지하다 보니까 이렇게 북한이 다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북한 주민들을 저렇게 방치하는 것은 우리의 도리가 아니다. 도리가 아닐 뿐 아니라 전략도 아니다. 북한 정권의 존재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문제점들을 이제 해소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제가 어디 글에 썼던 내용입니다. 이제 바꿔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도 바꾸고 전략을 만들어서도 바꾸고 북한 동포를 구출해야 됩니다. 이제는 북한 동포를 구출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한테도 이게 나라가 뭡니까 이게. 아니 굶어 죽는 나라의 정치 사상을 배우겠다고 팔 걷고 나서는 놈들이 있는 게 이게 정상인 나라예요? 미친 놈들이지. 그러니까 이게 어이가 없는 겁니다. 야, 너네 지금 매일 스타벅스 커피 마시면서 김정은이 나라 만들자고 그러냐?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커피는 미제 커피 마셔야 되는데 미국 놈은 아주 죽어도 싫어. 유학은 미국으로 가야 되고 애들은 다 미국으로 보내야 되는데 미국은 원수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거를 모순이라고 그러죠. 모순. 모순이 우리나라가 이제 그 모순의 나라가 됐는데 이 엉터리 현상을 너무 오랫동안 유지하다 보니까 모순이 너무 꽉 찬 겁니다. 지금도 미국 훈련하는데 훈련하지 말고 얘기하재요. 얘기를 70년 해봤으면 됐지.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혁명 일으키고서 그 다섯 번째가 북한 공산 세력을 뒤엎을 수 있는 말 씩씩하죠. 국가의 실력을 배양함으로써 민족적 수권인 국토 통일을 이룩한다. 그러니까 5.16을 일으킨 이유 중에 하나인 겁니다. 저 박정희 대통령도 우리가 이제 나도 대학교 다닐 때 박정희가 저거 왜 안 죽나 하고서 매일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참 이게 우리가 짧았구나. 우리보다 더 크게 보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그걸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박정희하고 이승만 박사는 우리 건국전쟁이라는 그 영화에 아주 표시를 잘했더라고요. 표현을. 이승만 대통령이 깔아놓은 레일 위를 박정희가 달렸다. 그 레일 위를 박정희 대통령이 달려가지고 지금 북한하고 상대가 안 되는 나라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결과가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 그죠? 북한이라는 저거는 뭐 국민이 밥도 못 먹는 나라가 됐고 우리는 살 안 찌려고 밥 안 먹으려고 노력하는 나라가 됐고 살 빼려고 돈 쓰는 나라가 됐고 바로 이렇게 다른 나라를 만들었는데 저 사람들이 공과 08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5가 넘으면 공이지. 그죠? 10 중에서. 자꾸 이상한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를 역사에서 가장 지우고 싶어 하는 거는 김일성, 김정은입니다. 저 사람들이 있으면은 자기가 이 나라의 역사의 주도권을 뺏기니까 북한에 93년도에 300만 죽었을 때예요. 그냥 하도 죽으니까 관을 못 만들어 가지고 알루미늄 관에다가 실어 가지고 죽은 사람을 가서 이렇게 부어요. 그리고 그 관을 빼 가지고 와서 물로 닦은 다음에 또 죽은 사람 또 집어넣고 300만 명
공산 당원도 죽었대요. 군인도 죽고. 저런 그 일이 진짜 있었습니다. 인구의 12%가 굶어 죽었다니까. 지금 유엔 자료 보니까 빈곤율 극빈 빈곤율 60%래요. 지금 유엔에서 극빈 그러면 하루에 한 2,000원 미만 쓰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하루에 2,000원이면은 뭐예요? 우리 짜장면 한 그릇도 하루에 짜장면 한 그릇에 8,000원쯤 되니까 하루에 2,000원 정도 되는 걸 극빈으로 치는데 지구 전체 기준으로 북한이 60%가 극빈이랍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이제 그 유엔에서 나온 자료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기를 만드는데 돈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이다. 저거 끌고 가는 거 보세요. 저 인력거에 그 바퀴를 보시라고 저게. 뭐 이렇게 타이어도 없는 나라 같아요. 저런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진입니다. 저것도 이제 그 외국 기자들이 몰래 북한 가서 찍는 거죠. 저거 보니까 언제 같아요? 북한에 그냥 철도 지나가는데 쭈그리고 앉아갖고 철도 침못 보세요.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이 저 북한에 철도로 해가지고 저쪽 유럽에 그 가면은 끝내준다고. 유럽까지 기차 타고 가자고. 바보 아니야? 아니 유럽을 왜 기차 타고 갑니까? 유럽 기차 타고 가려면은 휴가 한 달 받아야 돼요. 그럼 갔다가 그다음에 그냥 갔다가 또 와야 돼. 비행기 타고 가면 한 10시간이면 가는데 그러니까 유럽 가가지고 기차 타고 온다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여기를 왜 기차 타고 와요 하고서 북한 기차는 우리나라 기차가 가면 깔아앉습니다. 길이. 보세요. 저 철도 뭐라고 안 깔아앉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차의 6분의 1 정도가 다닐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차 무게의 6분의 1이 돼야지 저 깔아앉지 않고 다닌다는 뜻입니다. 근데 화물차가 되려면은 여러분 그 미국 화물차는 얼마나 긴 줄 아세요? 내가 철도에서 미국 화물차 지나가는데 딸랑딸랑해서 섰습니다. 이게 끝이 없이 지나가서 고담부서부터 쉬었어요. 내가 쉰 게 100개가 넘어. 그래서 나중에 집에 와서 이제 사전 찾아보고 저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미국 화물차들은 보통 280개를 달고 다닌대요. 저거 지나가면 그냥 깔아앉습니다. 다 무거워서. 그러니까 저런 거, 그러니까 저걸 다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하고 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그리고 우리식으로 철도를 놓은 다음에 그때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 말도 없이 뭐 어떤 대통령 후보는 그랬죠. 개성에서 베를린까지 기차 타고 가고 싶다. 가봐. 갈 수 있어요, 지금도. 기차 있어요, 지금도. 북한에서 개성에서 러시아까지 가는데 한 15시간 걸릴 거고 터덜터덜 가니까 거기서 기차 갈아타고 하면 또 터덜터덜 해가지고 유럽까지 갈 수 있어요. 다 절도 있습니다, 다. 그럼 또 소련 지나갈 때 또 갈아타고. 왜 갈아타야 되는 줄 아세요? 폭이 틀려요. 그리고 화물차 못 가요. 그러니까 소련은 하도 독일이나 프랑스가 침략을 하는 바람에 말 타고 올 때도 죽을 뻔했는데 이제는 기차 타고 올 것 같다고 그래서 철도를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럽 기차가 러시아 들어갈 때는 바퀴가 틀려서 탈선합니다. 러시아는 그 폭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차가 러시아 못 갑니다. 그러니까 가서 다 갈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 저거 보고서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우린 옛날에 어렸을 때 저기다 못 갖다 놨죠. 기차 지나면 못 짜. 다 아시네. 예. 그 무슨 속설인지 그거 되면 지남철 된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뭐 되진 않더라고요. 저기가 23m짜리입니다. 23m. 만수대 언덕이 23m. 여러분 우리 키가 1m 70 된다고 치고서 저 몇 길이에요 사람으로. 저기 원래 자리가 뭔지 아세요? 원래 자리가 그 장대현 교회에 있던 자리입니다. 그 장대현 교회를 만든 사람이 제네럴 셔만호 사건 났을 때 그때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그 우리나라 역사책 보면은 제네럴 셔만호를 약탈 제국주의 해적선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다시 그걸 공부하다가 거기 토마스라는 25~6살밖에 안 된 그 영국 목사가 성경책을 한 1000권을 갖고 온 것 같아요. 가는 곳마다 성경을 돌리고, 그리고 대동강에서 공격을 받았을 때 대동강에서 이제 그때는 북한이 아니지 평양 시민들의 공격을 받는데 이제 배가 막 불타고 죽을 것 같을 때 그 성경책을 막 바깥으로 던집니다.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주워 가서 읽으라고. 그리고 몇 권을 자기가 껴안고서 물로 뛰어들어요. 그래서 수험쳐서 나왔는데 그때 우리나라 군인한테 잡혀가지고 죽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 이 책을 좀 보라고 선물로 줄 테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나는 저런 책은 안 본다고 그러고 죽였어요. 그러놓고서 자기가 죽인 사람이 박춘곤인가 그래 이름이.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인 것 같은데 내가 죽인 거 아닌가 해가지고 그 책을 읽어보고서 나중에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서서 구경하던 어린애가 성경책을 이렇게 보고서 자기는 안 읽고 거기 있던 그 병사한테 줬더니 그 병사가 집에 와서 그 성경책을 다 찢어가지고 벽을 바르는 거예요, 전부. 그 벽을 다 받았는데 보고서 그 사람도 기독교 신자가 됩니다. 근데 그 벽으로 발랐던 그 집이 꽤 좋은 집인데 그게 여관이 나중에 되고, 그리고 그 자리가 장대현 교회가 되고, 북한이 그 자리에 없애고 지금 김일성 동상을 세운 겁니다. 그 역사를 보면은 복음통일 예수한국 딱 그림이 그려지죠.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저 자리에 다시 장대현 교회가 생기는 날이 이제 복음통일 되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자기 아버지 걸 만들어 놓고 죽은 다음에 김정은이가 김정일 것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기는 금을 발랐습니다. 금. 거기다 금을 발랐어요. 그리고 밤에 평양이 다 깜깜한데 조기만 화내요. 했더라, 불을 쏘니까. 참 저런 황당한 나라를 빨리. 그래서 지금 북한 동포들이 그런답니다. 미국한테 와서 돈 좀 주라고 자기네 폭파시키겠다고. 돈 주면은 그 돈 가지고 폭탄 사가지고 폭파시키다니까 돈 좀 달라고 그런대요. 저게 이제 미국이 전쟁하게 되면 저거부터 폭격합니다. 저거는 심리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주겠죠. 저게 이제 폭격을 맞으면은. 지금 한국하고 미국하고 훈련하는데, 그래도 참 미국이라는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가 이제 한국을, 그래 니네도 고맙다. 너네 때문에 우리도 덕을 바로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6.25 때는 이게 뭐 중요해서 도와준 거라기보다도 소련이라는 깡패가 저렇게 막 나쁜 짓 하는 것을 미국이 참고 있으면 되겠어? 라는 도덕적인 기준으로서 막아줬는데 지금은 계산해봐도 막아줘야 돼요. 한반도 이거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미국 사람이 돋보기 들고 한반도 보는 만화 보셨죠? 이거 값어치가 있어요. 린치핀이에요, 린치핀. 저기 그 가운데 있는 친구가 별 4입니다. 조그만 이거 우리 육군 대장인데 우리 막내 처남하고 절친이에요. 저 친구가 우리 결혼식에도 와가지고 중학생일 때. 근데 그래도 아주 공부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별 4까지 올라가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이거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저 친구가 별 3일 때 나와서 북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반말로 하더라고. 다 존댓말로 하는 게 아니라 반말로. 우리는 참지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래도 군인다운 군인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자유의 방패 뭐 아주 참 괜찮은 훈련입니다. 이름도 좋죠. 자유의 방패. 그래가지고 훈련을 했는데 보통 때의 2배 정도 훈련을 했다. 그리고 이제 하여간 요새 미국 사람들 머리 없는 사람들 많아요. 머리카락 없는 사람들. 그 세계에서 제일 잘 된 동맹은 무슨 동맹이냐? 이론이 있습니다. 유니티 오브 커맨드. 한 사람이 지휘하는 동맹이 최고예요. 근데 우리는 왜 미군이 지휘해? 그래야지 전쟁을 잘하니까 미군이 지휘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하고 싶은데 북한이 어디가 있고 뭐 하는 거를 미군이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모르고. 그러니까 미군이 하는 거지. 그래서 미군이 하면 뭐가 좋은데 그러니까 북한이 못 오는 거지.
전쟁 나면은 한국군이 전부 미군 사령관 밑으로 들어갑니다. 60만이. 다른 말로 60만이 미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아예 엄두를 못 내는 거라. 그래서 전쟁 나면은 사령관이 미군이 되는 거고, 평소에는 우리는 우리가 지휘하고 미군은 미군이 지휘합니다. 전쟁이 나면은 미군이 다 지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안 나잖아. 전쟁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그 한미 그거고, 이제는 구분이 안 돼요. 옛날에 우리가 군인일 땐 미군하고 있으면 창피합니다. 옷도 후지고 총도 후지고 뭐 다 그냥 뭐 상대가 안 되니까 그 도망가고 싶어요. 미군하고 같이 서 있으면은. 구분돼요, 저기? 어떤 애가 미군이고 어떤 애가 한국군인지 구분 안 되잖아요, 이제는. 옷도 똑같고 키도 똑같고 이제 그런 나라가 몇십 년 만에 된 겁니다. 저런 거를 다 자랑으로 생각해야죠.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하고 맞짱 뜰 수 있다라는. 보세요. 미군하고 한국군하고 앉았을 때 누가 더 커? 우린 옛날에 쓰면 반도 안 됐습니다. 미군하고 한국군은. 근데 뭐 지금 다리에서 무슨 뭐 나사 꽂고 있는 것 같은데 둘이. 저게 저런 거가 북한이 보면 기절할 노릇이죠, 그죠? 근데 요번에 그 훈련하는 사진을 보고서 몇 가지 감동스러워가지고 미군 앉아가지고 다 이렇게 연습하고 그러는 장면들입니다. 저기 보니까 그 말꼬랑지 한 그 미군 여자 병사 같아요, 그죠? 저거를 말꼬랑지라고 그럽니다. 그 미국 말로도 그 여자 머리 따가지고 뒤에 그 하는 거. 저 탱크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탱크인데 한국제예요. 850만 달러래요, 저게. 그러니까 100억짜리인데 100억. 소나타 300대 값입니다. 소나타랑 비교하는 이유는 소나타 만드는 회사가 만들었으니까. 소나타 만드는 회사가 저것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세계에서 제일 좋은 탱크 10대 중에 저게 2등 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그 세계 최고 수준의 국산 탱크, 저 탱크 이름이 검은 표범입니다. 흑표. 흑표 전차 해가지고 뭐 세계적으로 좋아요. 유럽 사람들이 지금 러시아가 전쟁일지 모른다고 저거 사가려고 난리죠. 저거 사가려고 한국제 팔라고 말이지. 근데 저게 가격도 세계적으로 비싼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그만한 능력과 실력이 있는 탱크다. 참 저희는 뭐 사관학교를 안 나와서 좀 덜한데 우리 때 이제 그 사관학교 나온 그 교관들은 그 무기 좋은 거 나오면 웁니다. 야, 우리가 이런 걸 만들었네 하고서 막 감동받아가지고, 지금은 뭐 근데 이제 워낙 뭐 한국 무기들이 세계적으로 이제 좋은 시절이 됐죠. 그러니까 북한이 그냥 가만히 있어서 막 들이갈겼어요. 화가 나서. 그냥 뭐 어디 허공에다 대고 서해바다 대고 막 썼습니다. 근데 우리가 니네들이 어디서 몇 발 쐈는지 다 알아라고 발표했어요. 니네들이 어디서 어느를 향해 몇 발을 쐈는지 다 알고 있지. 북한이 막 쏘고 이제 쏘는 데 가서 우리 뚱뚱한 젊은 친구가 이제 경례도 바치고 옷도 그래도 조금 좀 바꿔 입은 것 같아요, 군인들이. 근데 이제 대한민국이 우리 군은 북한군이 훈련을 위해 장비를 전개하는 등의 훈련 준비부터 사격까지 관련 활동을 감시 추적하고 있었다. 무슨 뜻이에요? 저 포는 보통 때는 다 땅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요. 지금 우리나라 신문에 북한이 우리를 포사격하면 몇십만 명 죽는다 하는 거가 저놈들이 몇백 대가 쫙 다 나와가지고 막 불을 뿜을 때 우린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근데 전쟁이 가만히 있나요? 저거가 쏠라고 나오죠. 한 발 맞을 거야 우리가. 그 다음서부터는 그냥 다 박살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냥 전부 다 줄 서가지고 들이다 막 쏘고 포는 큰 거 만들었는데 저기서 대포알 날아가는데 저거를 대포알을 맞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포알도 맞춥니다. 이제 대포알도 맞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 맞히는 그 기계에 내가 사진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어디 사진 그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만들었는데 1996년부터 만들었는데 최근에 무슨 실험을 했냐면은 북한에서 대포를 뻥 쏘고 포알이 날아가잖아요. 그걸 맞췄어요. 참 대단한 시절이 된 거예요.
그 저런 미사일 같은 거 만드는 건 일도 아닙니다. 저거 맞히는 거는. 그래서 지금 막을 준비도 다 해놓고 지금 우리가 대비하고 있는 것이죠. 다 돈이에요. 뭐 미국의 그래서 그냥 북한의 저 포가 빨간색으로 친 겁니다. 그리고 저 서울 시내고 저게 날라오면은 그냥 서울 시내가 참 그 인명 피해가 많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거를 못하게 하는 방법도 간단하죠. 그 우리 평양도 죽어. 저거 날라오자마자 평양도 쑥 개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하라고 김정은. 네가 사는 방법은 없어 하고서 뭐 지금 막 북한 연습하는데 돈 좀 들었을 것 같아요. 재미있는 뉴스가 우리나라에 무시무시한 시설이 하나 있는데 저건 핵폭탄이 터져도 끄떡없는 시설이에요. 저게 이제 어디에 있다라는 것도 사실은 뭐 이게 비밀이라고 하는데 성남에 있대요. 성남. 근데 산이 있는데 산에다가 돌산을 뚫고 들어가 가지고 평이 10,000평이랍니다. 그 전쟁 지휘소가. 근데 저기서는 육군, 해군, 공군을 다 지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군 사령관, 미군 대장이 기자 양반 와서 보세요 하고 요번에 불렀는데 그 기자가 JTBC 기자입니다. 북한하고 좀 친한 방송 같아요, 느낌에. 의미를 딱 아시겠죠? 북한 애들한테 가르쳐줘. 다 보고 와서 가르쳐주라고. 아주 중요한 건 안 보여주고. 그래서 JTBC가 국내 언론사 중 처음 CP 탱고에 직접 들어갔습니다. 탱고라는 거가 Theater Air Naval Ground Operation이라고 그래가지고 에어, 공중, 네이발, 배, 바다, 그라운드, 육군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저기서 지휘를 하는데 우리나라 옛날에 국무총리 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기를 딱 들어갔다 나오면서 만면의 미소를 지으면서 전쟁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무시무시한데요. 그러니까 북한이 하는 손바닥까지 다 보고 있는 거죠. 미국이 북한에 뭐를 볼 수 있어요? 탁구공, 골프공을 볼 수 있습니다. 탁구공과 골프공을 구분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의 자동차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공위성은. 이번에 북한이 쐈대는데 북한은 저게 트럭인지 승용차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좀 희미한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우리는 돈을 벌어갖고 부국 강병을 했고 쟤네들은 강병을 하려다가 다 망했고 그런 거죠. 앞으로 이제 훈련 같이 이번에 지금 하고 국민들 걱정하지 말라고 뭐 위로하는 놀라운 얘기 해드릴게요. 미국의 그린베레라는 무지막지한 부대가 있습니다. 그린베레. 월남전 때 케네디가 만든 부대예요. 아까 월남의 게릴라들이 핵무기 있는 미국한테 덤비네. 근데 게릴라를 핵으로 쏠 수가 없잖아요. 그 게릴라랑 싸우려고 게릴라를 만든 거예요, 미국이. 그래서 그린베레가 만들어졌는데 요 얼마 전에 그린베레 우리나라도 지금 훈련하러 왔는데 뭐 하는 거죠? 무슨 훈련하는 줄 아세요? 꼰총 쏘는 훈련합니다. 아니 지금도 꼰총으로 전쟁하나? 그럼 한 방 맞으면 죽는 놈이 있는데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린베레가 대만에 갔어. 대만에 갔는데 가기만 한 게 아니라 앞으로 안 나올 거야 그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US Green Beret will be deployed permanently to Taiwan's frontline island. 아니 대만의 전선에 있는 섬에 가가지고 앞으로 안 나오고 있겠다. 미국이 대만을 확실히 지키는구나라는 뜻입니다. 여기 미군이 가 있으면 중국군이 덤비질 못해요. 우크라이나에도 쟤네들이 가 있었으면 전쟁 안 났습니다. 근데 미군이 없으니까 러시아군이 막 온 거예요. 대만은 이거 뺏기면 큰일 나죠. 대만 뺏기면 아시아 다 뺏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그거 뺏기면 그거로 끝이에요. 근데 이거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대만에 계속 있을 텐데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지금 대만 섬이 있고 중국 본토가 있는데 금문도라는 섬이 이제 킨맨 거기에 그린베레가 간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리고 팽호도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 미군이 간 거예요. 그래서 난 이거 보고서
미국이 대만에서 전쟁 나면 이거는 필사적으로 싸우겠다는 소리구나. 그러니까 전쟁이 못 나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필리핀이 지금 또 완전히 미국 편인데 예, 지금 필리핀하고 미국하고 막 훈련 같이 해요. 근데 필리핀에 보면은 저 위에 바탄 아일랜드라는 섬이 있습니다. 왼쪽이 이제 필리핀 지도인데 그 큰 지도를 보면은 필리핀하고 대만 사이에 바탄이라는 섬이 있어요. 근데 화살표한 섬. 그 섬에다가 무슨 시설을 만드는데 무슨 시설이냐? 핑계는 되게 좋습니다. 대만에서 전쟁이 나면은 대만에서 일하고 있는 필리핀 사람 15만 명을 거기다 갖다 빼놓는데 대만에서 일하는 필리핀 사람 15만 명을 거기다 갖다 놓을 시설을 만든다. 그 시설은 미군 10만 명이 주둔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대만에서 전쟁 나면 거기를 발판으로 해서 이제 싸우러 가줘야 되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 세상이 이제 그 나쁜 놈들이 나쁜 그 독재자, 공산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좋은 그런 세상입니다. 세상은 아니에요. 인도가 중국이 가지고 있는 저런 배를 두 척 갖고 있는데 미군하고 같이 훈련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중국은 완전히 참 황당하죠. 그리고 일본하고 인도가 야 우리 같이 해. 일본하고 인도가 또 이제 확실한 미국 편이 되는 것이죠. 자기 나라는 자기 힘으로 지켜야 되죠. 교황이 뭐 저 이번에 그 말을 나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복하는 것도 용기야 그랬습니다. 백기를 휘두르는 것도 용기야. 야 우크라이나 너는 얼마만큼 죽어야지 전쟁을 끝내겠니? 니네가 못 이길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지금쯤 끝내는 게 좋지 않겠어? 라고 얘기했다가 뭐 난리가 나는데 지금 끝내면 이제 더 이상 안 죽습니다. 그것도 참 애통한 얘기예요. 그리고 유럽이란 나라가 지금 요새 망가졌습니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저 스웨덴은 말이죠. 앞으로 2050년 되면은 무슬림이 인구의 20%가 된대요. 그걸로 간 나라입니다. 요새 뭐 아주 개판이죠, 저건. 근데 저 나라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야, 니네 안 지켜줄 거야, 우리가. 니네 돈도 안 내고 그래서 안 지켜줄 거야. 그랬더니 그냥 급해가지고 그래서 스웨덴이 바로 지난 주일에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핀란드라고 저 러시아 붙어 있는 나라 저건 작년에 가입했고 노르웨이는 일찌감치 뭐 나토에 가입했는데 저 나라 깃발 보세요. 맨 옆에 빨간색이 노르웨이입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핀란드, 맨 끝이 스웨덴. 저 깃발이 뭐를 상징합니까? 십자가예요. 저게 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저런 나라들이 이렇게 다 망가져가지고 이제 다시 너네들도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시절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평화라는 것은 정말 전쟁을 대비를 해야지 평화가 오는구나 하는 그런 그 느낌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유럽이 지난주에 유럽 역사상 몇십 년 만에 제일 큰 훈련을 했답니다. 정신 조금 차리는 것 같아요. 훈련해야지 추워도 이렇게 그죠? 스웨덴 깃발이 32번째 나토 국가 깃발로 올라가는 그 장면이고, 그래서 뭐 유럽군도 훈련해야 되는가? 저 노르웨이 여군이에요. 여군도 나와서 훈련하고 저쪽에 그 핀란드 국방장관 군복 입은 사람 가운데가 노르웨이 국방장관 그리고 파란 옷 입은 사람이 스웨덴 국방장관 정신 차리고 나라를 지킬 생각을 해야 된다는데 그런 움직임이 지난주에 많았습니다. 근데 미국은 대만이 그래도 자기 지키겠다고 열심히 노력하니까 군대 보내주잖아요. 그죠? 바로 그 코앞에, 중국 코앞에 이런 것들이 지금 펜타곤이 저 미국의 세계에서 제일 평수가 넓은 건물이라면요, 저게. 비행기에서 봐도 크게 보입니다, 저게 이렇게. 그런데 그 미국 국방부의 국방 예산이 8,500억 달러, 8,500억 달러로 이제 내년 2025년 거로 역사 이래 최고입니다. 세상에 평화가 오지 않았는데 저렇게 평화를 유지하는 거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바로 저런 것들이 우리가 그 통일하는 데는 좋은 요소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